네, 국내 증시에 영향 미칠 만한 6가지 뉴스들 모닝 뉴스 시간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원자재 가격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유화학이나 자동차, 철강 업종의 어려움이 올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16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보다 7포인트 오른 96포인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인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백신 패스 중단과 전면 등교 재개 등 방역 규제 완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하락세는 반등했다면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국제 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 리스크 요인도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업들이 2분기에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으로 조사가 됐고요. 응답 기업의 82.5%가 위험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를 꼽았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가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3%는 이익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7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점 아시고 계실 텐데요. 지난 25일 첫 주말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이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한 승객들이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 긴 줄을 서는 모습까지 관측이 됐는데요. 평소와 달리 승객이 확실하게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7일간의 자가격리 면제 시행 첫 주말을 앞둔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46,926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주인 18일부터 21일 41,162명보다 16.84%가 증가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1층 입국장에서도 많은 승객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고요. 이날 입국자 수는 8,188명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개별 소식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 자동차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쌍용차 노조와 채권단이 인수를 반대하는 데다가 에디슨 모터스 측이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쌍용차 측이 에디슨 모터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공산이 커졌는데요. 실제 법조계에 따르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잔금 납부 기한이었던 지난 25일 잔금 2,743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이 앞서서 에디슨 모터스의 관계인 집회가 예정된 다음 달 1일에서 5일 전인 지난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인수대금 납부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관계인 집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인수가 무산됩니다. 이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결의하는 절차인데요. 만약 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회생 계획안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현재 에디슨 모터스는 관계인 집회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계인 집회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쌍용차는 재매각이나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하나투어가 운영자금 1,046억 1,000만 원과 채무상환자금 3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난주 금요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보통주 210만 주가 새로 발행되고요. 예상 발행가는 주당 64,100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7월 1일이 되고요. 이 하나투어가 또 3월 25일 육경건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의 송미선 대표와 육경건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이 공시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로 꼽히는 태영건설이 토목건축 사업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 사업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태영건설이 공시했는데요.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7월 24일이고요. 영업정지 금액은 1조 2,825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46%가 넘어갑니다. 이태영건설은 영업정지 효력이 발휘된다면 이 기간에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에 대해서 2020년 9월 경기도가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치와도 약간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교통체계 혁신을 주문해서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GTX 노선 신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공급정책 방향, 그리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또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실제 시간외에서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